자, 우리 하이드로리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경이고요. 드디어 이 하이드로리튬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투자주의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기술적인 신호들과 함께 8월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이 목표가죠. 정확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꼭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이 우리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이고 결국 이 하이드로리튬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판이 지금 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대체 그 판이 뭔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삼성 SDI 기사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랑 뭔가 협력 관계에 있다든지 이래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3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해 오던 삼성 SDI가 무기로 끌고 온 게 이 리튬 인산철 LFP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가 바로 리튬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삼성 SDI의 ESS 매출 비중은 70% 이상이 이 미국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국 내 ESS 수요가 증가한다면 리튬 공급망에 대해 확대 필요성이 당연히 증가해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LFP 채택률이 급증을 할 거고요. 저가형 리튬 원재료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리튬 탐사나 정제 공급 기업인 이 하이드로 리튬한테는 이 기사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LFP 리튬 인산철은요, 여러분, 최근에 전기차와 이 ESS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 SDI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24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LFP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LFP는 코발트나 니켈이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최대 30%에서 40%까지도 저렴합니다. 가격 자체가. 그리고 나서 또 수명도 길고요. 유지비도 낮아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이 IRA 법안의 보조금 요건에 충족하기까지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데 뭐 멀리 안 가더라도요. 이 삼성 SDI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런 적자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흑자를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져온 회심의 일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엄청 길게 보지 않더라도 이 삼성 SDI만 LFP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니켈, 코발트가 덜 들어가고 이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이 LFP가. 그래서 이 리튬의 수급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리튬 수급 관련주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고 우리 하이드로리튬이 진짜 중장기적인 시점을 일단은 제껴두더라도 지금 이런 테마 중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형성되는 데까지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결국은 또 멀리 간다면 SDI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슬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전부 이런 LFP를 확대 중에 있고 즉 누가 이 리튬을 확보를 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받고 있는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단기 하락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한테 중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급격하게 들어왔었던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월에서 9월까지 AI 그리고 전기차 ESS 테마가 곧 부각이 될 거다라고 제가 저번 달부터 입이 다르고 말토록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조정 구간 안에서 꼭 평균 단가를 잘 맞춰서 매집할 수 있는 물량들, 구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 너무 좋으니까 지금 당장 바로 사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당장부터 이렇게 풀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아직 아닙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고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 수급에서 지금 다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위에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010-7183-8706번 제 개인 번호인데요. 위에 있는 번호로 리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매집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시장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뇌동매매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매집 구간을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잘 찾아주셔야 우리의 수익률이 어떤 분은 10% 가져가실 거 우리는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매수하는 거 절대 금지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저점 매집 구간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였을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한테 가장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손 잠깐만 떼시고 주식장 일단은 관망하실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타 법인을 보시면 최근 이 8월 1일 날 갑자기 급격하게 좀 물량 많이 나왔었던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곧 저점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단기 물량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저점 매집 구간이 오겠지만 아직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이런 식의 투자를 형태를 만들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고점을 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추격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우리가 이런 수급이나 주도권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쥐고 있을 때 사실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흐름을 또 가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특히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지금 추격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시고 이 투자 경고가 해제된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약간의 관망 심리가 나와주면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내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가 나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치고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투자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리튬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중장기로 볼 거야 라고 하시는 투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계신가에 따라서 저도 당연히 이 대응 전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랑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우리가 있는 현재 시장 참여 간의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이 방향성을 찾아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토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해보자라는 의도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 정보를 교류를 해가면서 방향성을 찾아가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열과 조정 구간 안에서 저는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해석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도출을 해놓는 거를 또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여러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이 대부분 주가에 또 잘 맞아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 사가지고 여러분 저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이 실시간 모든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열심히 또 제공해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죠. 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직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저한테 딱 30초만 투자해달라고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 ESS 배터리에 관해서 무려 말씀드린 게 지금 한 2달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주주분들, 또 제 진짜 찐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해드릴 선물 제가 한번 크게 준비해봤는데요. 이 황제주 목표 수익률 무려 얼마입니까? 500%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진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제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뭔들 못 드리겠냐 이겁니다. 그쵸?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떤 종목 가져왔을 것 같나요? 우리 25년도 현재 이 국내에서 SMR이라든지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현재 국내 전략 산업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 원전주들 흐름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그걸로 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사실상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부러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해 온 건데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다시 되려면 아직도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아랫목 구간을 잘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도 또 이번 연도 안에 강한 이슈나 수급이 붙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호 확인 후 바로 건져온 종목 뭡니까? 이 ESS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 ESS 관련주들이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거 데이터 섹터입니다. 이 ESS가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 왜냐? 자,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가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수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고요. 지금도 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수십 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ESS 시장도 당연히 같이 동반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우리 주주분들께서 2차 전지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아마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나 테마는 시장에 관심을 벗어난 섹터나 테마겠죠. 자, 사실 이 세력들은요, 이미 1년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주가를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가가 매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서도 우리는 상승형 매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올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분명한 매집 구간들이 있고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꼭 매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자리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매집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3년도 후반대부터 해가지고요. 약 1년간 거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부터 조금씩 거래량 붙으면서 수급이 붙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동일하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매집 구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승 때 매집이 비싸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시 매집이 진행이 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우리 평균 단가 얼마였을까요? 자, 이 정도 자리 안에 있었겠죠. 그럼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온다.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집한 구간에서부터 거진 1년간은 움직임이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년 정도 구간 안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이 섹터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매집 구간을 만들어 오고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런 큰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자, 제가 여기 준비해온 이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마친 이후에 3차 매집까지 완료가 되고 이 하락 매집 구간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재매집을 하면서 지금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25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매집 구간을 다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수익률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 예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왔었던 종목이지만 항상 제 방송 여기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뭡니까, 여러분? 010-7183-8706번으로요. 황제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우리 찐 구독자분들한테 아낌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문자로 황제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인 거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최종 매도가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전 진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권 한 번도 가져가지 못하셨다면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종목 받아가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 주주분들의 문자를 좀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